드렸고요. 우리 사례자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통합 증진 영양사로 근무하고 계신 성경수 패널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제구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영양사로 일을 하고 있는 성경숙이라고 합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이렇게 이런 기회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다니곤 했었는데 이 자리에 앉게 돼서 사례 발표를 하러 가니까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에게 극복 사례가 힘이 된다고 좀 나와주셨으면 하고 얘기를 하셔서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됐는데요. 제 이야기를 좀 나중에라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대로 오신 누구에게나 떨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사례자분들 이야기하실 때나 또 질의응답 하실 때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나 또 그 마스크 위로 이렇게 공감하는 눈빛 마구마구 쏘아주시면 얘기하실 때 조금 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윤양인 패널님은요, 건강한 생각과 정직한 마음으로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전 소품 메이드윤이라는 제조업체를 하고 있는 윤양윤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가끔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병력 단절을 극복하지는 못했고 극복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하는 중이고 제조회사에서 크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공방처럼 시작을 했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길에서 물건을 판매도 해봤고 지금 박람회도 나가고 그 과정들을 몸소 체험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례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저도 보시다시피 저도 나이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아마 제일 은이이지 싶은데 할 수 있으니까 제 자리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패널 분들의 소개를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숙 패널님부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당연히 별 생각 없이 다 영양사로 일을 하니까 그래도 운 좋게 대기업의 위탁급식 업체에 들어가서 영양사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20대니까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리고 저는 되게 영양사로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나름 열심히 일해서 진급도 하게 되고 그리고 10년 이상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좀 늦게 결혼을 하게 됐고 첫 아이가 생겨서 낳고 나다 보니까 1년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왔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 가정일과 그리고 회사 일을 같이 하고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야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는 것도 많이 힘들게 되고 그런저런 일들이 있다가 둘째 아이가 생기니까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둘째 아이가 또 터울이 지게 생기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그 육아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덧 나이도 많고 그리고 7년 정도 경력이 단절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잠시 또 공무원 시험 준비도 좀 해봤고 근데 두 아이를 데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취업의 길로 나서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제가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동네 여성센터에서 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침 미디어에 좀 관심도 많고 해서 이걸 배워볼까 나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가서 비슷한 처지의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심지어 젊은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은 또 육아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해볼까 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미디어 관련해서 유튜브도 만들고 영상도 제작하고 내 목소리를 얹어서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일도 하다니 하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조금씩 얻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거기서 미디어 관련으로
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제 전공이었던 영양사 쪽으로도 취업 알선을 해주셔서 지금은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계해주신 교육 때문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강의들도 듣게 됐어요. 라디오 제작 과정도 있었는데, 네, 시민 라디오 제작입니다. 거기 소속돼서 라디오 제작단에 들어가게 돼서 지금 제 라디오도 3편 정도 방송이 되었고요. 네, 보건소 일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분들하고 미디어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분들하고 영상 제작 공부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제 꿈은 실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네 여성센터에서 이렇게 저에게 꿈을 주신, 그리고 희망을 주신 여성센터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하고 같은 미디어인이시네요.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유튜브 저도 사실 해봐서 알지만 구독자 1명, 2명이 정말 큰 힘이잖아요. 유튜브 채널 한번 홍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내밀만한 정도는 안 되고요.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전공 쪽은 아니긴 한데 네. 앞으로는 계획은 있습니다. 네. 4세트라고 하는데, 네, 아닙니다. 지금 구독자분들이 계셔도 부끄러운 수준이어서 네. 좀 더 키우고 나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토크쇼에 꼭 얘기해 주시는 걸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양임 채널님의 실제 사례를 듣고 또 직위응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옆에서는 동네에서 시작하셨다는데 저는 해운대에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해운대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전공이 수학이고 또 상담 심리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애들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많아지니까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수업을 하면 걔들이 할머니 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힙하게 잘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거 좀 집을 바꿔야 되지 않나?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저는 산미전산이라고 옛날에 없어졌는데 전산시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직장을 오래 더 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경력이 단절이 됐던 거라서 집에서 계속 일을 했었고, 또 저는 애가 셋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기간이 길어졌고, 그래서 새로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 좀 암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건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따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자격증 엄청 많이 따봤거든요.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다 땄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러 나가니까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안 되겠다. 그냥 내가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회사 수준이 아니었고 공방 수준이었어요.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근데 이 나이가 되면 애를 셋이나 키우다 보면 잘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게 저는 요리였어요. 음식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애 셋 다 직접 해서 먹이다 보니까 음식에 조금 자신이 있어서 식품 재료 쪽으로 알게 됐고, 그래서 여성민족개발센터에서 그런 교육도 받았고, 근데 우연히 이제 한 번은 이 기회라는 게 진짜 흘러가면서 우연히 온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가 전화를 와서 여성민족개발센터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교육을 한다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 좀 바빴는데 그때 하필 안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서 가봤어요. 네.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혼자 하기 힘들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여럿이 같이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 몇 명이서 모여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지금 제가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사회적 기업이 뭐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10년이 됐다는데 이렇게 막연했대였는데, 그러면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더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이라는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그게 2016년도였거든요. 17년도에 제가 사회적 기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한 4, 5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라는 게 어쨌든 뚝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우연히. 근데 그게 인연이 맞든지 이런 우연히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옛날에 사업을 하셨거든요. 사업한 사람하고 결혼도 안 한다. 이게 제 하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체질이 맞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식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분야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70%가 저보다 다 언니들이세요. 그런데
대학원 나오신 분도 있고 저보다 훨씬 경력도 좋으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어디 취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품도 같이 개발하고 뭐 회의도 하고 보러도 많이 다니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제가 운영한다기보다 같이 해나간다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진짜 미미하지만 맨날 처음에 둘이서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멈추지 않고 제가 6개월 전에 이런 이야기 하면 저 반찬 가게 할 거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반찬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한번 주시겠어요? 황명숙 패널님, 윤양 패널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도 ING다. 내 꿈은 ING다. 지금도 네,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뭔가 하고 있을 때 비로소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부분도 공통점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두 분께 또 구체적인 좀 질문을 드리면서 또 자세한 사례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오혜린 강사님께서 성경숙 패널님께 한번 궁금한 점 여쭤주시겠어요? 네, 저는 우리 성경숙 패널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이제 수업을 받았잖아요. 수업을 받고 나서 뭔가 가족들의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남편이 지지를 해줬나? 뭐 이런 것도 좀 들고요. 어떤 지지를 좀 받고 계시는지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처음에 수업 들으러 갈 때는 그냥 아이들 등하원에 차질 없도록만 해라 뭐 이렇게 약간 그냥 네가 재밌으면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실제로 영상도 올리기도 하고 또 내 목소리를 넣어서 만들어서 라디오에도 나오고 하니까 좀 약간 태도가 달라지는 거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규 일자리로 취업까지 하고 나니까 원래는 제가 전업주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딱 그냥 이제 퇴근해서 왔으니까 나는 쉴래. 소파에 다 아시겠지만 소파에 딱 붙어서 또는 눕거나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좀 같이 저녁에 아이들도 케어해주고 좀 같이 저녁도 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제 성에는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고요. 뭐 아이들도 아침에 이렇게 화장을 좀 하고 이렇게 또 저도 강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그러면 뭐 구두라도 신게 되면 둘째 딸아이가 엄마 구두 신으니까 참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지지받으면서 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제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지금 이제 어쨌든 어엿한 직업인이 이제 되셨잖아요. 그 직업인이 되셨으면 이제 커리어를 좀 성장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 하고 계신지 아니면 비법이 혹시 있으신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비법 쏙쏙 네, 들고 가세요. 뭐 아시겠지만 비법이라는 게 있으면 다 여성센터에서 알려주셨겠죠, 그죠? 그런 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는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아이도 낳고 경력도 단절됐었는데 뭐 제가 했던 거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 관심 있었던 부분 계속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못 나갈 때는 집에서 검색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 여성센터 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을 알게 됐었는데 용기 내서 또 신청을 하고 졸업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동아리를 만들고 실현했던 게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전공 관련해서는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반드시 자격증을 남길 수 있도록 애를 썼어요. 뭐 전사안이라도 이렇게 어디 이력서를 내밀 때 그래도 자격증 있는 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뭐 흉이 있어서 뭘 하게 되면 자격증이 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계속 들으면서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사실 이 들으면서 또 하나 이제 뭐 자격증도 따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나의 그런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는 이런 소감은 좀 있을까요? 네, 나는 주부가 아니라 일하는 여자다. 약간 이런 부분에서 어떨까요?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제 이름을. 누구 엄마,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 누구 어머니, 뭐 이렇게만 불리다가 이제 회사를 가니까 제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래서 그게 제일 기뻤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세상으로 나오는 게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그 7년 사이에 뭐 메이크업 이런 것도
갑자기 화장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비비크림 막 바르던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파운데이션도 그 쿠션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패션도 너무 집에서 편한 옷만 입다가 많이 달라져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이에서 끼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저로서는 지금도 출근하면서 관계가 새로울 때가 많고요. 무척 사실 기쁘고 그 여성센터에서 도움받았던 게 사실은 제일 컸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말씀하시는 내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으시고 뭔가 설렘과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했던 것이 어쨌든 현업으로 복귀를 하셨지만 처음에 그 계기가 된 것은 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이라는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은 어떤 수업인지 또 계속해서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또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동네 여성센터에서 받았던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은 그 영상 편집을 하고 영상을 자기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본이고요. 영상 편집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또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과 후 강사 과정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일단 어렵다고 생각되는 영상을 어플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좋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메타버스 얘기도 아까 많이 나왔는데 메타버스라든지 뭐 로블록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이제 강사분들이 오셔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라디오 제작 과정이 있었고 최근에는 또 드론 촬영 교육까지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알려주시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들은 것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네, 거의 뭐 최첨단 미디어 아티스트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또 같이 동아리처럼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도 큰 힘이 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졸업생이 한 25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 뭐 취업 나가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 4-5명 정도가 조금 더 이제 그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고 싶어서 동아리를 결성하게 됐어요. 그냥 저희는 하고 싶어서 동아리를 한 것일 뿐인데 그 교육과정 이후에 지원과정이 또 있더라고요. 여성센터에서. 그래서 동아리에서 더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강사님도 소개해 주시고 또 강사비도 지원을 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동아리에서 좀 더 영상 편집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공모전도 내보자 하고 근데 사실 준비를 하는 게 막막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영상 편집은 배웠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소개해 주신 강사님 분께서 자기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코치도 해주셔서 엄청 많이 도움이 됐고요. 사후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작년에 배웠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동아리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때는 공모전은 부산 동구에서 냈던 공모전인데 저희 동아리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과정인 것 같고요. 다들 직업도 있으시고 저처럼 다른 일도 하시지만 미디어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미디어 쪽으로 꿈을 꾸시는 분들이어서 그 4명이서 서로 지지를 하고 응원하면서 한 분은 지금 시청자 미디어센터 보조강사로 일을 하시고 네, 동네인 TV라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동아리분 4명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일을 하고 다른 꿈도 꾸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와 동상 수상 이럴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치셔도 되겠네요. 교육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은 그 컨텐츠를 배우신 분들끼리의 또 화합을 이어가면서 또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동아리를 통해서도 사후 관리가 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격수 패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마찬가지로 윤양님 패널님도 협동조합 뭐 이런 걸 통해서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또 혼자보다는 다 함께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경력 단절 여성을 거의 10명 가까이 지금 구원하신 구세주 역할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풍메이드 윤이 이제 그 지금 운영하시는 업체 이름인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으로 많이 성장한 기업으로 알고 있고 또 변화가 많이 될 것이다. 주목받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에게 이런 커리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작할 때 저는 사업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가 사회적 기업을 한 4년 정도 하면서 아마 저희 사무실에 오든지 저희 구분에서 아마 저희들 무슨 감사나 이렇게 나오면 저희 거의 교과서같이 표준처럼 되어 있는 사업장이거든요. 왜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를 넘기듯이 배우면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인사 농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저희도 처음에 진짜 힘들었던 게 식초도 잘 만들고 간장도 잘 만들어서 왜 만들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영업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허가를 받는 문제, 그것도 계속 생산 보고를 관리하는 것들이 엄청 많은 일이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거죠. 처음에는 가게를 얻어서 사기도 당해보고 진짜 힘든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모르니까. 일단 가게를 얻으면 그 가게를 주소를 받고 구청에 가서 위생과에 가서 이게 영업 허가가 나는지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 가스나 이걸 다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목도 주고 괜찮다 들러 계약부터 하고 나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캐리어라는 거는 경험치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걸 많이 겪었지만 그런 경험치가 지금 저한테 캐리어로 와가 있는 거고 그걸 발판으로 남들에게도 알려드릴 수 있고 저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품 만들어서 제조용 허가도 얻고 막 이렇게 했어요. 뭐 중심 판매업도 내고 처음에는 물건을 만드는데 팔 데가 이제 없는 거죠. 다들 제일 그게 걱정이시잖아요. 예, 실제로 길에 제일 처음에 동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프리마켓을 했어요. 그 앞에. 그 갖고 나갔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 제품 10개 정도 들고 와서 팔기 시작을 해서 저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성공하신 기업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은 다 누구나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백화점에도 물건이 들어가고 강남에도 나가고 19년도에는 미국에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 일이지만 단계를 밟으면서 그런 경험치가 쌓여서 결국 캐리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을수록 캐리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고 걱정하시지 말고 네.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시긴 하신데 보통 그 수능 만점자 인터뷰하면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서 좀 더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이런 그 수많은 경험을 하시는 동안에도 본인만의 나의 캐리어를 닦는 노력이랄까 꿀팁이랄까 뭐 이런 게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는 뭐 저희 방송으로 나가긴 하겠지만 어렵게 오신 분들께 좀 공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러 가지 그 교육을 받으면서 닉네임이 항상 호기심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본능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끝까지 가서 물어보고 영어가 아까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딴 사람들은 소리를 다 찾아보고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대충 챙겨서 일단 구청으로 갑니다. 저는 가서 이렇게 왔다 이거 안 됩니다. 진짜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럼 집에 다시 와서 그거 다시 챙겨서 또 합니다. 수차례 10번, 20번이라도 왜냐하면 그 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죠. 간단하게 하지만 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법은 될 때까지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또 가고 친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얻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또 새로운 걸 하게 되면 또 모르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제조는 또 품목 제조 허가도 얻어야 되고 식품에 대해서 위생 자가 검사도 해야 되고 엄청 그런 많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제가 밑에 직원들을 같이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저는 직원들 모르면 가서 물어보는데 직원들은 갔는데 안 된다던데 이렇게 돌아올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럼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다는 게 핸디캡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거는 어디 가서 모른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지금 라이브 방송 타고 다 합니다. 저희들 사실은. 제가 내년 60이거든요. 다 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배우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를 때는 무조건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물어보고 또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이 지금은 진짜 부처기 애들 가면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처음 할 때는 진짜 가서 여러 번 받고 당하거든요. 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러면서 경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어떤 거라도 호기심을 갖고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네.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가 딱 정해지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안 될 때까지 하면 그 결국 실패거든요. 네, 네, 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는 예를 들면 LA 한인박람회를 이제 가게 됐거든요. 저 영어도 잘 못해요. 그냥 네. 대충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러니까 딸이 그러니까 콜마에 해외오빠에 있는 딸이 잠깐 쉬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걔 데리고 가면 되겠다 이거 용감하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취직이 된 거예요, 애가. 이거 어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무조건 갔어요. 가서 거기 가서 알바도 구하고 진짜 힘들었지만 그걸 치르고 나니까 영어 못해도 어느 나라 가는 게 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경험해보고 부딪혀보고 또 모르는 게 한두 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모르니까 알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 경험치들을 그런 진짜 어려움이 많을수록 고맙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처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절대 사업이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제조업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뭐 5년 차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조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설비를 해야 되고 또 기계를 사들여야 되고 남는 경우는 계속 돈이 들어오면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완벽히 되고 나서 그때부터 돈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야 회사가 커지고 회사가 커져야 그래서 처음엔 2명 쓰다가 뭐 4명 쓰다가 5명 쓰다가 7명 쓰다가 지금 이렇게 10명까지 네. 하고 있잖아요. 키워오는 과정이 힘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와. 네, 박수를 호기심과 용기 될 때까지 한다라는 그 문장, 한 문장을 저에게 확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멀리서 보고 계시지만 저는 옆에서, 가까이서 뵙고 있는데 눈빛이 너무 강렬한 네. 이 눈빛으로 어디 가시면 안 도와주실 분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 특히 또 본인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자신감 이런 것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혜린 강사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나요? 네, 저도 저 눈빛을 보고 아 진짜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런 마인드는 맞아요. 죽을 때까지 하고 저도 좀 잘 될 때까지 하는 편이긴 한데 마인드 말고요. 뭔가 여성 창업가로서 조언을 해주거나 뭔가 방법적인 면에서 조언을 혹시 해주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창업을 하시기 전에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이템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방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제조하는 사람은 다 부심이 있거든요. 내게 최고 좋다, 세상에서 최고 좋다. 그런 생각 없으면 제조를 못합니다. 내가 집에 청아 담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누군가가 하면 팔릴 것 같아. 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실제로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업체랑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그래도 아이템을 좀 잘 잡았는데, 저는 생강차 야채간장을 하거든요. 야채간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우체국에 3박에 한 10,000개 정도 팔릴 정도 히트했던 제품입니다. 근데 제품을 만들 때 뭐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정말 그러니까 소비자가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만드는 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해보면 나 이거 원가가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 윤을 남겨서 얼마 팔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사주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내 입장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 같으면 사겠느냐. 내가 입장 바꿔놓고 이거 맛있다고 청파하는데 살 거냐 안 살 거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힘이 붙이거든요.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또
자기 혼자 잘하는 게 잘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오면 잘하는 게 한 개씩은 다 있습니다. 서류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사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영업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뜻이 맞는 몇 명이서 모여서 시작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중에 제가 5년 차인데 제가 아마 큰 기업, 진짜 작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1년에 제가 지원사업 한 3억 정도 받아서 합니다.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령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제 꿀팁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은 가지면 안 됩니다. 협정하고 도와주고 내가 도움을 받으라고 남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특히 사회적 기업 쪽은 공유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힘들고 지칩니다. 내 혼자 나가서 월급 받으면 편한데 이 많은 식구들 다 먹여 살린다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일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돈으로 같이 산다. 항상 공유하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보람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기만 하니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진행하시면 방법들은 엄청 요즘 진짜 뭐 아까 유튜브에 없는 게 없습니다. 창업하는 척이라든지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그게 그 사람은 정말 체험적에서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는 검증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대표님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꼭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시작하는 게 아마 리스크가 좀 적다.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 너무 꿀팁 아닌가요? 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고객의 입맛에 이제 맞추는 뭐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라. 근데 우리 대표님의 회사가요 내부 고객의 입맛도 많이 맞춘대요. 그래서 모성 보호제, 그다음 유연 근로제, 그다음에 아빠 육아 휴직제라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분위기는 어때요? 회사의 분위기? 그러니까 아까 유형 근무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은 제도가 되기 전에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보다 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란 게 개하러 가야 된다고 바로 쉰다는 거예요. 대모임 때문에 연락이 안 나오시겠다. 생활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엄청 충격적이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안 다녔으면 안 됐지 경험을 가셔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유형근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시라고 그냥. 그리고 저희들이 출근 시간도 아침에 나이가 드시면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다들 복잡하고 나는 좀 일찍 올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간차 근무를 다 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생산 파트에 있는 분들은 7시 반에 출근하셔서 권할 때 4시 반에 퇴근하십니다. 하시고 사무직은 9시에 출근하셔서 6시에 퇴근하고 그거를 근로계약 쓸 때 각자 개인에 맞춰서 합니다. 단 업무에 차질이 없는 한도에서 협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산부는 이분 일찍 오시고 이분 늦게 오시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 엄마, 애기 엄마도 있거든요. 근데 학원 가는 시간이 또 5시 되면 가야 된다더라고요. 픽업하러 가신다고. 그래서 그럼 좋다. 다시 한번 먼저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근로계약서 보면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각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시니어들을 많이 하게 되면 종일 일하는 게 엄청 힘들어서 오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근무가 있어서 어떨 때는 직원이 엄청 많고 어떨 때는 별로 없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도 이전에 하고 있고 오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도움으로 가족 친화 인정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1일 날 발표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업가이시면서도 또 멋진 경영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참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또 서로서로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분위기상의 문제는 없으셨나요? 네. 많습니다. 무슨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어떤 항상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제일 힘든 건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 다 짝지로 일을 합니다. 뭐 공무원들 정부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택배를 하시는 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일찍 가시고 하면 안 되니까 항상 둘이 짝지리를 다 맺어져 있어서 서로 인계하셔서 하고 이렇게 취약계층의 그 고용도 그렇고 시니어들 고용도 그렇고 그게 고용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건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눈다든지 저처럼 주사임 수표를 하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없거든요. 업무에 차질만 없으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회의를 합니다. 전체 지금 무조건 회의를 합니다. 해서 그때 뭐 중간중간에 막 의견이 안 맞아서 투덜대고 좀 기다려라 회의 날까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 회의를 하고 2시 되면 다 퇴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근무지가 기장이라서 근처에 은행 같은 것도 없고 또 뭐라더라 언니가 파마해야 되는데 늦게 가면 안 난다고 가야 된다고 해서 그럼 좋다 파마하는 날 합시다 이래서 수요일 날은 또 2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근무 시간이라는 거는 근무의 질이 중요하지 양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엄청 편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니즈도 다 수용하시는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소품 메이드 윤이라는 이 회사가 어쨌든 체계적인 시스템이 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첫 월급데이가 있대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으면 간식 쏘는 날이라고. 예, 강제로. 예.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 처음 시작은 이제 유생인력개발센터에서 일자리 지원을 받았을 때 거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첫 월급 받고 얼마 있다가 유생인력개발센터에서 간식을 한번 갖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걸 하고 저희는 생일 때도 꼭 그렇게 합니다. 생일 때도 파티를 잡고 부산 제일 맛있는 케이크 사갖고 와서 생일 파티를 합니다. 가족처럼 지내는 게 가족은 가족처럼 지낸다는 게 제일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업에서 어떤 부분은 또 가족 생산직 일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힘이 들어서 그런 것들 좀 보완하는 게 사실 가족처럼 좀 끈끈한 부분이 있어서 또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아, 네. 제가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기자으로 출근하고 싶어지는 인연이 편하니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를 이제 좀 충분히 들어봤고요. 또 다른 사례들을 우리가 화면으로 좀 만나볼까 하는데요. 사례들 보면서 또 패널 분들과 또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의 부산광역체육센터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36부산병원과의 그 협업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36부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인원 충원 시에 취업자 지원을 받은 일로 계기가 돼서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업체를 위해서 열심히 안내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했고 병원의 비전 실행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과 좋은 방향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교육을 통해서 일, 가정, 균형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또 서로가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국가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각종 일자리 양립 제도를 위한 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세입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셨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병원과 협업한 사례도 화면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워크샵 등을 진행을 해서 직장 내 분위기를 좀 더 개선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패널분 회사처럼 이제 워크숍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개선되는 사례가 있다라는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화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세일센터의 한 분의 사례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취업 출발 2080 집단 상담 프로그램.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신감을 얻고 자신에 대해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참 즐겁게 참여했다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를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사세일센터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 참 와닿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집 밖은 무서워, 이불 밖은 위험해하고 아직도 집안에 계시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께 좀 더 많이 전달이 돼서 네, 이런 작은 프로그램 하나가 우리에게도 자신감을 주고 그 자신감으로 인한 노력이 또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 또 화면으로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른 센터의 사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상세일센터. 네, 이곳은 기업 환경 개선 산업을 통해서 휴게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휴게실을 만들므로 인해서 네,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또 뭔가 쉼이 될 수 있고 네,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뭔가 또 좀 더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참 좋았다라는 그 사례를
가명으로 지금 사례자분들을 가명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상체육센터에서 만들어준 휴게소가 또 우리 여성분들의 그 근무 환경에 조금 더 도움이 됐다라는 사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를 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동구세일센터의 박모모님께서는 그 재취업을 희망하면서 경력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립트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1대1로 멘토 코칭을 받으시면서 메타버스, 요즘 핫한 이슈가 되는 메타버스 내에서 디자인샵을 오픈을 하셔서 청년 사업가로도 활약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패널분께서 전문가분을 만나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각종 지역의 세일센터에서 이런 그 코칭을 해주실 수 있는 멘토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 분 한 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강의를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물론 세일센터에서 강의를 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이런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강의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 집단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우선 첫 번째 자신감이 좀 없으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자기 이해를 하긴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라는 게 있어서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본인의 커리어 로드맵 이런 쪽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꼭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PPT는 3693병이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요. 제가 그 기업 강의를 굉장히 또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을 실제로 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에 깨쳐 있는 마인드 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교육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세계센터가 정말 잘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 성경숙 패널님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또 본인의 경험과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 여기 나왔던 대로 여성센터 이런 곳을 빨리 알 수 있었더라면 네. 좋았을 것 네, 참 같다. 와닿는 부분이죠. 네, 이 네. 부분이 참 와닿는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데를 빨리 알아서 조금 더 연습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다 아셔서 여기 오신 분들이겠지만 아직도 뭐 여성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윤양인 패널님은 또 이런 사례들을 보신 어떤 생각이나 소감이 있으신다면? 제가 모르는 사업이 너무 많구나 아, 생각이 들었고 네. 먼저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꼭 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정보라는 게 네. 엄청 많지만 실제로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제가 안 쓰면 모르는 것처럼 네. 근데 왜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좋은데 몰랐을까? 저 그런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좀 홍보나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홍보대사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셔서 한 분, 두 분,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만 전하는 것만으로 또 이런 프로그램을 아예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크나큰 정보, 크나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 중에는요. 네. 지금 우리 그 윤양인 패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게 확 사회가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창업을 하면 여기에서부터 이런 제도를 하나씩 좋은 거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나가다 보면 개선이 분명히 돼서 이제는 지금은 우리 윤양인 패널님 우와 진짜 이런 제도까지 들고 있어? 라고 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이 되면 이건 어쩌면 우리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가면서 우리 그 패널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하셨던 말이 있다거나 아니면 오늘 이 자리가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좋고요. 편안하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동수 패널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만 해도 그냥 구직자의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약간의 성공 사례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담당자이셨던 선생님들하고 다들 감사드리고요.
뭐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고 육아로도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 이름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힘내서 뭐 여기 선생님 말씀대로 될 때까지 하시면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힘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양인 선생님께도 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5월달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 아까 이야기 나이 잘 엄청 많이 했는데 엄마가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잘못하면 산날보다 살날이 더 많단다 이렇게 엄청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저도 늦게 50 중반에 시작을 했고 아마 저보다 다 나이가 젊으신 걸 알고 있는데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사람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도전 안 하면 어떤 복권을 사야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도전하지 않으면 그게 절대 자기한테 안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한번 해보면 자기 인생에서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인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지금 제가 접대 이런 강의를 할 때 제가 반찬 가게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반찬 가게 한 달 반 됐어요. 오픈한 지가. 근데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자리에서 공포를 하는 거는 나 지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흐지부지 될까봐 사실 말을 하는 거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제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항상 도전해 보시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뭐가 만들어지고 근데 눈덩이도 이렇게 굴려야지 커지잖아요. 그냥 있으면 절대 안 커집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고 도전하고 뭐 안 돼도 됩니다. 안 돼도 가다가 보면 길이 생기니까 꼭 도전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와. 정말 오늘 밑줄 그어야 될 문장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복권을 사야 당첨된다. 눈은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 진짜 돌아가서 우리 오예린 강사님처럼 다이어리에 적어야 될 것 같은 명언들을 오늘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눈웃음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경수 패널님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는 우리 임양희 패널님 두 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예린 강사님도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의 때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가야 될 길이 크게 험난하지 않도록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더 닦아주시길 저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도 이 시간이 너무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무언가 엑기스나 꿀팁들을 정말 나누는 자리가 많이 생겨서 저도 사회비도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애들을 한번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엄격하시네요. 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엄격하신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비 오는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톡쇼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설문조사 작성을 해주셔서 나갈 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 같이 하는 단체 촬영한 후에 또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 오늘 들으신 사례들, 정보들 또 주위에 많이 나눠주셔서 우리 사회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토크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